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월 5일 시선주로 선택해 주셨던 SK스퀘어가 16.5%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더 들고 가볼까요? 네, 2주 됐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15%, 16% 상승했는데 최근에 시장 트렌드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11선에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오늘 거의 뭐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 오늘이 고점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아직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2월 5일 날 소개해드리고 2월 5일부터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한 200만 주 이상을 함께 또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7만 5천 원 뭐 그대로 좀 유지를 하겠고요. 26일 날 또 관련된 세부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뭐 반 정도 정리할 수도 있겠고 7만 5천 원은 한 시가총액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목표가를 계획한 거기 때문에 그런 뭐 분할 매도 26일 전후로 해서 좀 뭐 수익 실현도 나쁘지 않을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SK스퀘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자사주 매입 검토 소식이 나왔고요. 외국인은 지금까지 10일 연속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이월드는 토스 상장이 흥행할 것이란 예고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요. HMM 1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시선을 역시나 보내줬고 제주은행 저PBR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리튬 관련주 중앙 첨단 소재가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꼽히는 코리아 FT 계속해서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무려 45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두고 있는 HLB 그룹이 바이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외국인은 HLB 테라퓨틱스를 선택을 해줬고요. MFM 코리아 또 전거래 급락 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아난티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뭐 특징을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찾아보면은 그래도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제 정확히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전력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2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뭐 제주은행도 굉장히 오랜만에 뭐 상한가 갈 정도면 좀 이렇게 테마성으로 제주은행이 좀 움직였었던 걸 감안하면은 뭐 요것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공통점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사님의 눈길을 사로잡은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외국인 순매수 3위이고 기관 순매수 2위에 해당했을 정도로 뭐 개인만 팔고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뭐 단독 뉴스긴 했지만 이제 뭐 밸류업 뭐 동참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부터 또 관련된 뉴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또 수급까지 몰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에서 이게 뭐 단기성 이슈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밸류업 무수 기업상을 또 신설하기도 하고 또 세금 혜택도 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대만까지도 이쪽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벤치마킹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언제냐면 2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워낙 뭐 PBR로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날에 자사주 매입 등 또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이제 오늘부터 좀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4분기도 흑자 전환 기대감은 있지만 올 한 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번 달 말에 또 신규 원전을 지으려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전에서 좀 가동해서 원전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 한전에서 저렴하게 전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본도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전력 기업들이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신에 좀 상승폭이 크면 상승 각도가 가파르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5조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6일 전후로 해서 좀 뭐 정말 수익 실현 그런 거는 좀 고민을 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한국전력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 역시나 외국인과 함께 기관도 한국전력에 손을 들어줬고요. 저PBR 관련주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 또 정부가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했고 계속해서 기관은 신한주주와 기업은행, KT까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여기에 이어서 또 MWC까지 모멘텀을 부각을 받고 있고요. 페노션은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리와 테무의 무섭게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기관은 NHN KCP에 수급을 보내주고 있고요. 고양은 또 HBM과 온 디바이스 AI, 로봇까지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또한 피부 미용 관련주로 비올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는 뷰노에 오늘 수급을 보내줬고요. 서희건설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기관 역시나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있고요. 뭐 이제 한국전력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 코스닥 이렇게 기관의 매수도 코스피에서는 공통점인 부분이 잡힌 것 같고 또 코스닥에서는 공통점을 찾자면은 이제 성장성의 기관들이 베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고용이나 비율이나 뭐 뷰노 등을 보면 성장성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관들이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NHN KCP를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4.89% 상승했고 수급이 좋아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10일 만에 매도를 한 거고 최근에 기관 보면은 뭐 투신이나 연기금의 매수 규모, 매수 비중이 다른 기관들 대비해서 좀 더 힘을 쓰는 모습인데 많은 분들 이제 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네, 중국의 이커머스가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요, 뭐 테무 등도 있는데 이게 또 수치로도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1월 달에 뭐 알리나 테무 쪽에 이제 이커머스를 사용한 그 MAU 활성자 수가 1,0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5명 중에 1명은 지금 뭐 사용해봤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워낙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기업과 국내 기업과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이제 뭐 생태계 교란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걱정하면서 좀 대책을 세우려고 할 정도로 성장성이 크다는 거. 근데 NHN KCP에서는 그게 또 관련돼서 성장성이 크다 보면은 결제 관련돼서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모멘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은 국내 이커머스가 좀 성장성 을 생각하기도 어렵고 좀 정체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탈피할 수 있는 이제 뭐 실적이 뭐 꾸준한 거를 말고 이제 성장성까지 플러스 알파가 됐다는 거 중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사 확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정말 의미 있는 기업들 고객사로 확보를 했는데 뭐 중국 이커머스뿐만이 아니고요. 뭐 홈쇼핑 업체 또 이제 새벽 배송, 뭐 글로벌 OTT 등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에도 실적 기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대금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쪽이 수익성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거래대금이 작년보다 한 10% 이상 증가할 거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게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좋고
터질 만한 곳에서 매물 소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 코스닥에서 NHN KCP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한국전력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전력과 NHN KCP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둘 다 좋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린 NHN KCP를 꼽았고요. 수급 둘 다 좋긴 하지만 좀 밸류 프로그램은 조금 이제 거의 이제 목에 찬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NHN KCP를 뽑았고 뭐 중기적인 관점이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 가격 아래에서 뭐 13,6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29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기관의 시선주로 꼽아주신 NHN KCP 선택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2,290원, 목표가는 17,000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